첫 번째 달려보죠. 자연스럽게 문 열고 쓱싹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문을 엽니다. 만나보시죠. 자, 누군가 차를 보며 저렇게 걸어오더니 곧장 한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 자, 뭘 할까요? 운전석 열고 안을 쓱 둘러보다가 들어가서 착석을 하네요. 실내등 켜고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찾아보는데 볼일 다 봤는지 문 열고 나오자마자 고개를 들고 또 주변을 한번 쓱 보더니 문 닫고 저렇게 유유히 가버립니다. 이게 뭐 어쩌라고? 다 아니고요. 도둑놈이에요. 차주처럼 조금 느낌 들지만 하는 행동에 보면 차주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난 11월 28일 새벽에 있었던 경남 양산에 있었던 일인데요. 빈 차량 털이 사건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차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운전자인 것처럼 하면서 차 내부에 있는 30만 원 현금을 가져갔고요. 다만 차량의 문이 닫힐 때 휴대폰으로 알람이 설정된 뭔가 잘못됐을 때 그래서 차주가 알았던 거예요. 내 차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서 확인해 보니까 차량에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지문은 아니고요. 장갑 흔적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절도범을 검거를 못했다고 하는데 다른 영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검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을 이렇게 제보를 한 이유는 이런 차량 털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주의하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잡히겠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맥주병으로 퍽퍽입니다.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흥분한 여성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서 맞은편 손님 머리 퍽 맞았습니다. 지금 자, 놀란 사장이 와서 말려보지만 이번엔 타깃을 바꿔서 사장을 너 잘 만났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또 휘둘러 저 바닥에 넘어지고 나서 폭행을 계속 이어가는데 다친 손님 애써 말려보지만 역부족. 자, 사장 아들이 와서 저렇게 억지로 떼어내고 나서야 겨우 폭행을 멈춥니다. 자, 영화에서는 맥주병, 소주병으로 때려도 멀쩡하지만 그건 촬영 소품이에요. 현실에서 저걸로 사람 때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게 지난 27일 자정이 넘은 시간이고요. 서울 성북구의 한 주점입니다. 저 여성이 혼자 와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가려고 해서 사장이 그걸 보고 제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여성 돈 없다, 배째라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테이블로 돌아오더니 맥주병을 들고 던진 겁니다. 이 맥주병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손님 머리에 맞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말리던 사장을 쓰러뜨리고 몸으로 누르면서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맥주병 맞은 손님은요, 이마를 40바늘 이상 봉합을 했고요. 안면 근육 파열, 또 두개골 손상 때문에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주도 갈비뼈 부근에 이 타박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저 여성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든가. 그리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 먹튀할 뻔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 판에 오히려 지가 저렇게 병을 휘둘러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 가해자 경찰 조사받으면서 나 술 먹어서 심신미약이야 생각 안 나. 폭행 안 했어. 저거 CCTV 조작함. 저걸 어떻게 조작을 해요? CCTV 조작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피해배상 분야는 얘기한 것처럼 나 돈 없으니까 그것도 못 물어주겠다라고 버티고 있다라는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 상처가 난 것도 상처가 난 거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거 좀 혹시 해서 배상 못 받을까 봐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 사람 재판 과정에서 저 피해 손해 다 물어주지 않으면요. 형량 굉장히 무겁게 나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특수상해예요. 진짜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어가죠. 광장시장은 여전히 바가지. 자, 저희가 이 광장시장에 만연한 어떤 바가지, 이 논란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최근 한 유튜버가 이젠 좀 달라졌나 해서 갔는데, 글쎄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모듬으로 하나 주세요. 네. 혹시 카드도 되나요? 계좌이체? 네.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데도 바뀐 게 없네.
많이.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부입니다. 광장시장 가서 배불리 먹었다는 분들 댓글도 봤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호되게 일을 겪고도 뭐랄까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실망스럽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광장시장 그 모듬전 방송하고 나서 다시 또 방송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상인들이 이렇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가격, 그 가게의 영업 정지를 맞아요. 했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부터도 이제 정량을 지키는 어떤 노력 중이라고 저희가 또 다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한두 점 더 많아졌나요? 조금 많아져요. 조금 많아진 것 같죠? 그래도 이제 15,000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요즘 카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카드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더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때 계좌이체만 된다. 카드, 온리 카드, 노캐시 그거 박 변호사님이 막 했잖아요. 아유, 먹는 거는 좀 잘해. 카드 좋습니다. 좀 많이 주세요. 나 보면서 좀 화가 나네. 화가 싹 세알해 봐도 어. 전 하나에 요만한 거 하나에 몇천 원 되는 게 좀 물가 어려운 건 알지만 넉넉하게 주십시오.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는 저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짜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참. 아무튼 다음 이어가죠. 자, 이렇게 한심한 어른들이 점점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말이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휴대폰을 보면서 한참 서성서성. 자, 이때 다소 어린 듯한 왜소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슬슬 다가와요. 접선 시작. 자,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듯 귓속말로 쏙탁쏙탁쏙탁. 오케이. 자, 하고요. 뭔가 거래가 끝난 듯. 자, 남성은 편의점으로 저렇게 갑니다. 편의점 가. 자, 다른 사람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 같고요. 남성은 일단 편의점 갔어. 자, 잠시 후 편의점에서 나와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더니 아까 그 남성한테 건네요. 뭘 건넸을까요? 바로 시가렛, 담배였습니다. 자, 요즘 말로 담배 대리구매 현장인데요. 어린 놈이 담배 피우면 뼈 녹아 임마라고 우리들은 참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런 말은 못하질 망정 저걸 대신 사주고 앉았어. 네, 성인인데요. 그 수수료까지 받았습니다. 수수료 받고 이 청소년에게 담배 등을 대신 사주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제주자치경찰이요. 이렇게 20, 30대 성인이죠. 성인 3명을 적발을 했는데 이들이 같이 이런 짓을 한 건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각각 따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제주 대리구매죠. 대리구매, 담배, 술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서 SNS에 글을 올렸고요. 이걸 보고 청소년들이 접근하면 수수료를 받고 대신 담배나 술 같은 걸 사줬습니다. 이 담배 한 갑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인적 드문 곳에서 저렇게 청소년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요. 담배 같은 걸 사서 어딘가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리 고등학교 때 담배 피는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뼈 녹아 임마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뼈 진짜 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뼈가 그렇게 녹지는 않아요. 뼈가 녹기도 힘들긴 한데 뼈를 녹이는 건 콜라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도 녹지는 않는데 진짜? 또 한심합니다.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담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는 못할 망정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대신 구매를 해주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뭐요? 중에 일부는요. 수수료가 아닌 뭔가 다른 것들 성소년하고 만남을 요구를 하는 것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성범죄나 다른 것들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리구매 이 청소년들이 요청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른이 어른다워야죠. 왜 저러고 살아? 어른이 그래 사줄게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좀 노력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아이가 돌을 던졌어요. 운전자 앞에 나타난 황당한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블랙박스 차량이 쭉 교량을 건너가는데요. 이때 오른쪽에서 다리를 방금 보셨죠? 확 던졌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딱. 아니, 쟤 멀쩡히 잘 가고 있는 차에다가 돌을 왜 던진 겁니까?
네, 이게 지난 18일 오후 3시고요. 경기 고양의 한 도로입니다. 이 블박차가 신호받아서 주행하고 있었고 교량 위를 건너가는데 건너던 아이가 돌을 던져서 거기에 맞아서 차 유리창이 파손이 된 겁니다. 저 아이를 자세히 보면 앞에 여성이 가고 있습니다. 그 여성이 아이의 할머니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블박차 운전자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이 아이의 할머니와 아이한테 혹시 돌 던졌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오히려 이 차에서 맞은 돌이 튀어서 아이 다칠 뻔했다라고 화를 냈다고 하고 일단 운전자는 당황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후에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저렇게 아이가 돌을 던진 게 맞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겁니다. 하하.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나머지 이 할머니나 아이의 연락처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이 아이 부모라도 영상을 보고 좀 앞으로 조심시켰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연락처도 없다. 아니, 그럼 부서진 차량 그 창문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이분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10살도 안 된 아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범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럼 신원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며칠 전에 아파트에서 돌 던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근데 이 제보자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부모님이 보고 저거 다시는 안 그러게 아이 주의시키라고. 이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아서 저 정도에서 그쳤지 맞아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지면 저 아이 때문에 꼼짝없이 아이는 형사처벌 안 받아도 원래 원칙적으로 저건 부모가 무조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몰라서 배상을 못 받는 것뿐이고요. 아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정말 큰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논란의 500만 원.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또 보내주셨네요. 네, 그 남자친구한테 주기로 한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줘야 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 이 사연자가요,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표를 사연자가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그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이코노미를 구매했는데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됐던 거죠. 그런데 혼자만 비즈니스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표도 비즈니스로 끊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코노미석이 400만 원이고 비즈니스가 900만 원, 500만 원 차이가 났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 얘기를 듣더니 아, 돈 아깝다. 나는 그냥 이코노미 타고 갈게 라더니요. 그 표 다시 끊으면 차액 그러면 500만 원 생기는 거네. 그거 현금으로 나 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남자친구가 본인이 몸 힘들더라도 불평불만 안 하겠다. 이코노미 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연자도 어차피 뭐 900만 원 남친 값으로 쓰려고 했는데 라는 생각에 500만 원 주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남친 값으로. 그렇죠. 남친 그 비행기표 값으로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정 변동이 생겨서 비행기표를 아예 다시 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땐 비즈니스석이 이미 만석이라서 사연자도 업그레이드 못 받고 그냥 둘 다 이코노미로 가게 됐습니다. 아하. 이 원래는 혼자만 비즈니스 타는 거니까 미안한 마음에 차액 달라는 걸 동의한 거였는데 둘 다 이코노미 타게 됐으니까 이제 안 줘도 되지 않냐. 이게 사연자 입장이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내가 이코노미 타도 불평불만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500만 원 받기로 한 건데 네 좌석이 바뀐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주기로 한 거 안 주는 거 치사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누가 맞는 건지 판단해달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글이 말이죠. 이 사연자께서 정말 여러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리셨어요. 저희한테도 주셨고 말이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9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자, 상희야, 오빠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오빠 치사하지 않아. 왜냐고? 이건 줬다가 뺏기는 거거든. 그 500만 원 애초 네가 나한테 오빠를 위해서 쓰기로 했던 돈이야. 보라카이 가가지고 널 위해서 노력 봉사하라고 주기로 했던 돈이라고. 근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입을 하고 씻어. 와, 진짜 박상희 오빠가 치사한 게 아니야. 네가 치사한 거야. 상희 네가 동그라미. 이어서 들어보세요. 다음 사연자 여자친구입니다. 지열 오빠, 누가 동양 철학 전공자 아니랄까 봐 이렇게 산수를 못하니? 내 얘기 잘 들어. 나 혼자 비즈니스 탄 게 미안했어. 근데 오빠는 이코노미를 탄데 미안하니까 그 차액 500만 원 주겠다고 한 거야. 자, 그런데 전제가 바뀌었어. 너도 나도 둘 다 이코노미야. 내가 너한테 미안할 게 없어졌어. 왜 돈을 줘? 양지열, 너 치사한 데다 멍청하기까지 해, X. 그렇습니다. 박지윤 변호사님. 법률 얘기는 뭐 가급적이면 여기서 안 하는데 네.
계약에 저게 포함이 됐냐 이게 이 부분인데요. 조건부 증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봤을 때는 남자친구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조건이 걸렸을 때 뭐 되는 거 되는데 그 500만 원 받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법률을 떠나가지고 그냥 같이 가면 이코노미석에서 옆에 앉아있으면 더 행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 법률적으로는 남자친구가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한데 아, 진짜요? 그걸 떠나서 그냥 이코노미 타고 가세요. 그 500만 원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자, 소장님. 네, 저는 일단은 여친은 맨 처음부터 남친을 배려하느라고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건데 지금 남친은 여친을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500만 원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일종의 착취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배려가 없어서 일단 여친의 편을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500만 원이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아요. 오. 여친에게는 500만 원이란 돈이 아주 인생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남친이 정말 돈이 없는 상황이면 5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여친을 물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머나. 500만 원을 안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참에 그냥 헤어져야 돼요. 아, 진짜. 되게 하세요. 이야. 양 변호사님. 헤어지세요. 그거, 헤어지세요. 그치? 아, 진짜.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얘기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조금만 설명을 더. 저런 정도의 떼 쓰는 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엄마가 주기로 해놓고 왜 거기 여행 간다고 했는데 안 줘? 이럴 때는 나오는 얘기예요. 야. 그건 아니에요. 양 변호사님이 이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헤어지는 거는 반대거든요. 아, 왜 또? 두 분이 또 강하게 또 이것 가지고 헤어지는 애교 부렸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조건부 증여 얘기했는데 조건이 만약에 겉으로 안 드러났으면 애교로 무슨 애교야 이게 어디가 귀여워서 애교를 부려 이게. 야, 쓰리샷, 애교로 이쁜 쓰리샷, 애한테 애교를 쓰리샷. 부리는 거지. 아, 투샷? 바로 잘라야 돼 어떤 거야? 단칼에. 그걸 해요. 뭐 남자가 남자친구란 사람이 말해 여자친구한테 그 500만 5만 원도 아니고. 들으셨죠? 들으셨죠? 예. 헤어질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 더 싸움. 잘라 헤어져. 아, 다 끝나셨나요? 여기서 자를게요. 네. 아, 예, 좋습니다. 자, 이 기자. 만약에 이 기자가 이 여자친구의 입장이다. 헤어져야 합니다. 아, 진짜. 예. 아. 그 애초에 그 500만 원 달라고 한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네,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전해드리자면요. 리동현님, 저런 사람 도대체 왜 만나냐? 김상국님, 남자가 거지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불멍물멍님, 헤어지고 저랑 사귀어 주세요 하셨고요. 진희님, 여자친구분이 돈이 많으신가 봐요. 빈대부터 피 빨아먹으려는 남자네요 하셨습니다.